자, 2023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를 해야 또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눈에 비친 2023년 제주를 돌아볼까 합니다. 자, 그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제주 편집국장 김형훈입니다. 근데 올해 또 명함이 하나 더 새로 생겼습니다. 12월부터 제주 언론학회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만들고 있는 고재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칼럼니스트라고 하고 저기서는 기자라고 하고 어디서는 유튜버라고도 하는 굉장히 좀 호칭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자라는 호칭이 가장 좋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입니다. 저희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사실 연말정산 준비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연말정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연말정산을 한번 해볼게요. 마음의 연말정산.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혹시 세 분은 정리하고 싶은 일들 있으실까요? 저는 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그래도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지역이라든지 또 제주도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 의회의 역할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은 또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 언론사에서 일 잘하는 의원으로 뽑혀가지고요. 연말에 기분 좋은 또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직장인이시지 않습니까? 예, 선배님도 국장이지만 직장인이 아니십니까? 예, 저는 또 개인 사업자입니다. 또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는 거 다 확인해야 되고 들어온 거 다 들어왔나 확인해야 되고 들어온다는 거 뭐예요? 돈? 아니 뭐 그냥 또 나갈 것들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이런 삶을 좀 살고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웬만하면 제가 속도 앞지르기 안 하고 과속도 안 하고 이런 걸 좀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가끔 제가 선을 넘은 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좀 정리하면서 새해에는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제가 일이 좀 줄이려고 했거든요. 일을 줄이려고 했는데 일이 또 늘어나고 일은 많았지만 행복하고 특히 아이들하고 했던 게 좀 꽤 되거든요. 그 중에서 좀 특별한 걸 꼽으라면은 지역아동센터, 찬란한 미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요거 탁상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한 20개 정도 애들한테 각각 다 개별적인 거 다 만들어준 게 굉장히 너무 뜻깊고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뭐 정리하지 못한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약간 대출금 정리 못했고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정리한 게 있어요. 저는 또 저를 올 한 해 힘들게 했던 사람들 번호를 되게 정리를 했어요. 폰번호를. 제 번호가 지워졌겠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중에 입력해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사도 물론이고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반전을 기대했던 일들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뜨거웠던 뉴스를 꼽아보겠습니다. 우리 고 기자님. 뜨거웠던 뉴스를 또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뜨거운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도쿄전력 제1원전 거기가 지금도 뜨거워가지고 계속 물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특히나 바다를 끼고 생존을 해야 되는 특히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존권의 위협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 1시 3분 요때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첫 방류가 시작이 됐고 이 거듭되는 논란 속에 오늘 오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를 시작합니다. 원전 사고 12년 만입니다. 네, 방류가 시작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되는데 방류가 시작돼도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한 3차례에 걸쳐서 한 뭐 2만 3천 톤 정도가 방류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방류된 이 오염수 또는 뭐 정화수 표현에 대한 문제부터 이것이 처리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취재 현장에서도 혼란이 굉장히 많았고
도민들 역시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기 어려워서 아마 굉장히 제주의 2023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제가 원픽으로 꼽고 싶었던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5년, 10년 후에 제주도에 이게 뭐 그 오염수가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한번 내다봐야 될 그런 뉴스가 아닐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이 이슈는 사실 의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저희 농수경제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수산물 관련한 굉장히 어민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랜 동안 이제 방류가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 관련한 것 측정하면서 제주도 수산물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수산물 촉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해주면서 이제 소비 촉진도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네. 이렇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여러 분야에서 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은 올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 뭐라고 보세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제2공항. 이게 마치 용광로처럼 이게 식질 않거든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환경부가 조건부로 사업에 동의한 건데요. 8년째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주민들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에 제2공항 재추진 의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국토부가 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국토부가 영향 평가를 하면서 용역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 10월에 용역은 나왔는데 그걸 또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도민들도 용역 결과가 궁금하니까 알려달라. 그래도 국토부는 묵묵부답하다가 올해 1월 5일 되니까 환경부에 이제 다시 이제 제출하죠. 그러면서 이제 재추진이 되는데 3월에 환경부에서 이제 조건부 동의를 해주게 되고, 근데 이것도 좀 약간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성산 입지가 좋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내비쳤고 전문기관 6곳 중에 5곳은 입지가 좀 좋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 동의였음에도 도민들 입장에서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또 걱정은 뭐냐면 내년 총선이 있는데 내년 총선에도 제2공항 이슈는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식지 않는 용광로. 그래서 이건 가져와봤습니다. 올해만 뜨거울 게 아니고 내년에도 뜨거워질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 방송 시점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말 연초쯤 기본계획 고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나오면 그 이후에 어떤 뭐 각종 절차의 아웃라인이 거의 이제 이게 잡히는 거죠. 확정되는 거다 보니까. 또 사실 많은 반대단체 분들이나 도민들께서 또 요구하는 게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 선거와 맞물려가지고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일단 도정에서는 뭐 환경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검증을 한다라는 게 일단 우선 상황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뉴스를 보시겠어요? 저는 올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발생했었던 그 임성철 소방관 순직 사건이랑 제가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그 커다란 재난 앞에서 재난을 당한 유가족들도 있고 또 재난의 현장을 목격한 또 관련된 동료들도 있고 화염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던 29살 청년 소방관 고 임성철 소방장. 고인의 연결식은 제주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네, 75년 된 우리 4.3의 사건의 희생자나 유족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서 4.3 트라우마가 2020년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그 심리치료라든지 정서적 회복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그 재난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트라우마와 관련한 국가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 4.3 트라우마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 지원 굉장히 인색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 격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우리 재난의 앞에 있는 그런 유족자나 피해자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트라우마 센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3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4.3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어요. 네, 해마다 4.3과 관련한 굵직한 뉴스가 없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는 참 4.3에 대해서 돌아보면은 유독 내우외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사실 이제 뭐 그 여당의 한 정치인이 4.3에 대한 뭐 폄훼 발언. 폄훼 발언, 예. 네,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7년에 걸쳐 최대 3만 명 제주도민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는 입안법 뻥끗 못하고 그분이 그 지역에서 배우고 오셨다는 그 기적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대가지고 김일성의 지시로 발생된 것이다. 심지어는 추념식에 즈음해가지고 뭐 일부 극우 보수 단체 그리고 이제 그 정당들이 그런 주장을 동조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찬동하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죠. 4.3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 예, 장기적이고 좀 약간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좀 그 생각을 했고요. 또 10월 말이었죠. 이제 그 고이범 전 4.3 평화재단 이사장께서 제주도의 평화재단 관련 그 조례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상근직으로 이렇게 근무하도록 하는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뭐 물론 재단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일면 맞기도 하고 또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의 현재 법적 지위가 돼 있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그 어떤 룰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도민 사회라든가 우리의 내부적 합의가 안 되어 있다. 이게 내우의 하나의 어떤 그림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4.3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우외환의 그런 큰 시기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4.3과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4.3 유족이거든요. 올해 좀 뜻깊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70년 한참 전에 그때 갓난아기가 근데 부모가 다 희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밑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희생자의 형제 밑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 안 됐는데 올해 특별법을 두 차례 개정하면서 그런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굉장히 뜻깊었고 또 4.3도 이제 기록물로서 이제 가치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하자. 그래 올해 2월에 추진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됐고 11월에 유네스코 본사에 신청서를 이제 넣었거든요. 결과는 2025년 상반기에 나오는데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족 입장에서. 잘 돼서 이제 4.3의 세계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또 기록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기록 유산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을 다들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이슈들이 가장 뜨거웠던 뉴스로 선점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눈에 띄는 뉴스들이 더 있었죠. 저는 좀 제주도의 그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지금 타시도 강원도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가 됐고 전북도는 이제 내년 1월 18일부터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이제 제주와 굉장히 다른 다층형의 이제 특별자치도의 운영 방식.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의 핫 이슈는 또 기초지자체의 부활인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제 도민 투표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선 투표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행안부의 투표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또 이후에 어떤 그런 행정 절차들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의 시각에서 지켜보든 또 도민의 한 사람의 시각으로서 보든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헌에 준하는 그 정도의 권력 개편, 재편의 어떤 틀이거든요. 근데 언론을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해봐도 뭐 물론 이제 그 선호하는 안이라든가 선호하는 구조에 대한 뭐 답은 있지만은 의외로 무응답이나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그림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좀 이런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도 행정체제 개편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도 되고 나서 우리 삶의 질은 굉장히 나아졌거든요. 나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옛날처럼 돌아갔을 때 3개 될지 4개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비용 문제라든지 다 따져보고 정확하게 수치로 데이터화하면서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논리 개발은 안 됐고 단순하게 제왕적 도지사니까 그걸 좀 쪼개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것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이 체계적인 논리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하면은 사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한데 혹시 세 분이 올 한 해 뭐 취재했던 내용이라든지 뭐 기사도 좋고요. 아니면 의정 활동 중에 보람을 느꼈다거나 혹은 반응이 좋았던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농수경제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 공공형 계절 노동자 외국 그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MOU를 맺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농가들의 일손을 돕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감귤철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농가도 만족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굉장히 뭐 숙소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럽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정책이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 해녀 어업 시스템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제주 해녀 어업이 유엔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여성 단독으로 하는 생계형 어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주 해녀의 잠수 기술과 전통적 지혜, 그 가치를 또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제주 해녀의 어떤 그런 어업 활동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어떤 생태적인 어떤 어업 활동이었고 그런 것들을 좀 세계에서 계속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해녀의 전당 건립도 네. 목전 앞두고 있고요. 네. 제가 그래서 팟캐스트 하면서 말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팟캐스트의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좀 갈등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모시고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보고 좀 그 가운데서 뭔가 교훈을 좀 도출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획을 제가 일간지하고 한번 함께 추진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일단은 뭐 저 쇠속각의 어떤 갈등 상황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이게 어떻게 봉합되어 왔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복 하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공사 차량 진입을 막아선 월정리 마을 주민과 해녀들. 늘어나는 하수처리로 마을 어장이 황폐해져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하수처리장 증설을 저지해왔습니다. 마을회와 제주도가 정말 그 대타협을 하는 그런 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특히나 이제 그 한 200일 정도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셨던 이 북부 광역 소각장 그분들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대해서 뭐 당사자분들하고 이렇게 제주도 관계자분들 모아가지고 정말 진솔한 토론을 많이 했고요. 예,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아니 저 고재일 기자가 제주도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갈등 조정위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화회. 네. 네. 얼굴 자체가 대화합 아닙니까? 우리 김영국 장님 어떤 게 좀 보람 있으세요? 인하 초등학교 애들하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인가 봐요. 네. 이게 그럼 아이들이 직접 쓴 기사예요? 아이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요즘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후 문제가 있는지 그 더운 여름철에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나무 그늘 밑하고 이제 아스팔트하고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교 주변에 해봤더니 20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교차로 가면은 저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햇볕은 가려주는데 이게 온도 저감 효과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도시 숲을 만든다면서 나무를 다 뽑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또 하나 들려면 또 이건 또 고시주택이 우수 건축 자산으로 이제 올해 등록이 됐거든요. 제가 이걸 단독 기사로 쓴 게 2014년 그때 6월에 있습니다. 탐나무나 광장 조성을 하면서 그때 500억 이상을 투입하면서 산지천 서쪽을 완전히 이제 건물을 다 없애는 시설에 제보 전화 받고 뛰어가 보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건축물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사를 쓰고 시민단체도 활동하면서 이제 지켜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근대 건축으로서는 등재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핫 플레이스가 되고 그러면서 우수 건축 자산이 거의 10년 만에 됐거든요. 또 하나 더 해도 됩니다. 다 해주시죠. 좋네요. 근데 그 옆에 또 산지층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 금성장입니다. 굴뚝이 있고 저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보존할 수 있는데 또 기사 쓰니까 제주도에서 마침 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산지청 갤러리가 돼 있고 제가 거기 갈 때는 혼자만 뿌듯한다. 혼자만. 글의 힘이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거의 뭐 선배님이 쓴 기사라도 하나 크게 뽑아가지고 액자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맛집 가면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회와 언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새해에도 세 분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회 이슈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회 이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사실 정치인이 정치면에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정치인이 간혹 사회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건 사고. 사실 이번 12대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대 다른 도의회에 비해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진출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상이라든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관리를 좀 약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어떤 도의원 분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자진 사퇴까지 하는 게 있었고 지역 의회는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울이고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45명의 의원이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고 70만 제주도민의 어떤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강성희 의원님 참 존경합니다만은 네. 저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러실까봐 제가 이걸 피했어요. 제가. 저는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고 사실 정치인이 공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선배 의원으로서 참 화도 많이 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로 정치인이 정말로 공인인 게 맞고 그리고 더 엄격한 어떤 청렴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태도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올 한 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사회 이슈로 갔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요즘 애를 많이 낳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저출생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 1.3명 밑으로 떨어지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게 이제 1.3명인데 지금 제주도가 2018년부터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갔고 더 심각한 거는 2021년부터는 한 명 밑으로 이제 떨어졌거든요. 1.0 이하. 그렇죠. 그게 0.92명. 그러니까 1명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제주시하고 또 서귀포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좀 심각한데 0.9명. 거기는 진짜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해야만이 회복 가능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게 다 제가 다 끼네요. 아니 서귀포 출신에 결혼 안 해 지금 출산 못해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서귀포시가 또 인구 소멸 아주 위험 단계거든요. 인구 소멸 0.5 미만이면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서귀포시가 딱 0.5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금.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네, 저는 도의원이 돼가지고 깜짝 놀란 게 제주도민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정말 최근에 2021년 이후부터는 전국 1위가 됐어요. 비만율 자체가. 그리고 특히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30대의 비만율 굉장히 높고
청소년 아동 비만율도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적으로 잘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히 학령기 때 생활 태도라든지 어떤 아이들의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을 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지원 정책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또 학교에서도 네. 집에서도 네. 이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마다 그 숙제를 남기고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변화가 있길 바라겠고요. 환경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환경. 예, 중요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교수신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자성어를 선정을 해서 발표했던데 견리망이라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다 보니까 어떤 대의적인 명분, 어떤 커다란 가치를 망각하게 된다는 그런 걸 내세웠더라고요. 저는 일회용 컵이라든가 어떤 일회용품 재활용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급변침이 그 견리망이라는 그 사자성어에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하고 세종시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확산이 예정됐습니다만은 사실 지역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지역에 이제 여러 카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뜩이나 제주도가 하면은 물가 비싸네 뭐하네 하면서 300원 더 받는 거 어떻게 보면 물가 인상 효과를 이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를 오신 많은 관광객들이 환경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에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함으로써 동참을 했고 실제로 이제 참여율이 아마 이제 업체 참여율이 98%까지 제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일회용 컵 회수율도 거의 7, 80%까지 이렇게 정말 제도 안착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게 지자체가 알아서 한다. 정부 자체도 워낙 크게 의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제가 300원씩 내던 보증금을 언젠가부터 이제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이 제도를 돌아봤을 때 이게 그때 정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2023년을 얼마나 아쉬워하게 될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에서 환경이 대표적인 게 오름이고 이제 한라산인데 후배 기자가 직접 취재한 걸 이제 보면은 사라봉 정상에 텐트를 치고 오름 정상에 또 보면 그 주변에 술병이 이제 널브러져 있고 그게 이제 사라봉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오름도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올해 6월인가 7월인가 한라산 서북벽에서 1박을 했다. 그 SNS 막 올리고 이제 그런 것도 나타나고 8월에는 또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백색가루가 등장한 겁니다. 화들짝인데 그 즉석식품 할 때 발열제가 또 하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먹으면은 가져가야 되는데 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린 버스, 우리 그린 수소 버스.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의 저희 생산 비율이 한 19.2%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출력 제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수소로 전환하는 수전의 실증 사업을 2020년부터 했습니다.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제 그 사업을 실증을 하고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전 주기로 좀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뿌듯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우려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좀 앞서서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도정이나 이 수소와 관련한 정책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올 한 해도 정말 바쁘게 돌아갔구나, 네. 바쁜 한 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바쁜 세상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래도 훈훈한 사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53살 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제주도분은 아니고 이제 울주군에 원래 저 고향 울주인데 그분이 갑자기 저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니까 이거는 당장 저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제주 동부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요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직접 와서 제주시에 긴급 재적 등본을 발급도 신청을 요청을 하고 상세한 이렇게 가족 관계를 이제 찾게 됐죠. 찾게 되니까 여동생이 있더라고요. 또 여동생이 내려와가지고 오빠와 20년 넘게 된 헤어진 오빠 만나고 또 보호자가 되고 이제 그런 훈훈한 사연이 1년의 과정 되게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또 처리를 했네요. 아마 이제 그 지난해에 아마 진짜 이거는 뭐 제주도민이 아니고 전 국민을 그냥 깜짝 놀라게 한 그 화살 관통한 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천지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 사는 한 30대 여성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지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도 했고 또 이제 훈련도 받고 정서적인 상처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입양자도 심사를 봐가지고 선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물론 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제는 동물권을 넘어가지고 동물들의 행복 추구권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열리고 있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동물과 관련된 마라도 고양이 얘기를 좀 한 뿔새오리라고 하는 멸종 위기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긴급하게 이 마라도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이주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 제주도 내에 있는 동물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뭐 포획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덜 받게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세계유산본부의 뒷마당에 지금 또 자리를 잡고서 입양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하기 위해서 마라도 고양이 사진전도 했고 뭐 그다음에 뭐 요즘엔 공연도 최근에도 공연하고 있고 제주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의 뭐 복지라든지 안전한 동물들의 삶도 함께 영유되는 그런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들 현장에서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도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세상을 바꿔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 마지막으로 세 분의 포부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건축에 관심이 있고 건축책도 내고 있으니까 남을 위해서 책도 내는데 좀 저를 위한 책도 많이 좀 내야겠습니다. 뭐 이제 지구촌 지금 곳곳을 보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새해에는 좀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역시 예. 자비의 후덕하지 않습니까? 마스코트. 네. 저는 어쨌거나 내년에 너무 이제 경제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더 잘 버티시면서 잘 이렇게 그 가게라든지 자영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좀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뭐 걷는 코스를 만든다든지 조금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만 지나고 나면 2024년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따뜻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랑한다, 응원한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따뜻한 말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콘텐츠 안테나도 새해에도 역시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또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